안녕하세요. 네, 영상을 올린 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댓글을 세 분이 올려주셨어요. 저한테는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워낙 제가 하는 얘기가 재미가 없고, 뭐 심지어 졸리다. 당신이 한 얘기 들으면 졸리다.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댓글 보면 정말 반갑습니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초5 친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수업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울산에 있어요. 울산에서 이제 학원에서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학생들 데리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학원에서 일을 할 때는 초등학생들이 초중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은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 조금 아쉽네요. 근데 제가 수업하는 방법은 그래요. 오늘 그 샘플 수업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는 댁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수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등 2학년 학생을 둔 아이 엄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공부한다면 이라는 부분으로 학습 목표, 교수법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전에 초등학생이 교과서로 초등 영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하면 댁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하면 좋을지 샘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댁에서 직접 엄마표 영어로 내가 수업을 하겠어, 특히 말하기를 하겠어 라고 하면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본인의 발음이라든지 뭐 내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영어는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하는 영어를 그냥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왜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아이들 하는 영어를 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교과서로 영어를 하겠다. 학원 가기 전에 또는 학교에 가기 전에 영어를 하겠다. 지도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용어량을 좀 알려드릴게요. 교재는 그냥 교과서 쓰시면 돼요. 3, 4, 5, 6학년 교재 적당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재를 그냥 학교 교과서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들으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가르치겠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 하나만 딱 잡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는 put on your head 요걸 이제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유는 없어요. 뭐 노하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와서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설지가 뒤에 있잖아요. 저희는 해설지를 보면 되죠. 자, 한글 해설지를 볼 때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해설지를 보면 모자 쓰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put on your hat 이렇게 되어 있죠. your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한글에.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처음 영어를 할수록 우리말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영어로 바뀌는지를 알려주는 게 제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빠져야 될지를 나중에는 판단하게 되는데 처음에 영어를 시작할 때는 다 말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쓰거라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조금 어색하더라도 너의 모자를 써라 이렇게 되겠죠. 너의 모자 써. 아니면 정 안 되면 너 모자 써. 이 정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티칭이라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put on이라는 말이 있는데 put on이라는 말은 몸에 걸치는 건 다 쓰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말은 모자는 쓰는 거, 장갑은 끼는 거, 그다음 신발은 신는 건데 영어로는 몸에 걸치는 건 구분하지 말고 그냥 put on 이라고 하면 돼 라는 티칭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티칭이 들어간 다음에 아이들이 먼저 선행을 하겠죠. 교재에 나오는 원어민 발음 막 들으면서 혼자 연습할 겁니다. 그 정도는 교재나 태블릿 PC나 제공되는 걸 100% 활용하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어머니께서 이걸 다 읽어주겠다. 그럼 힘들어요. 저도 안 읽어줍니다. 그냥 저기 PC로 가서 들어와, 뭐 듣고 와, 먼저 그걸 시켜요. 제가 그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잘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이가 선행학습이 됐다고 생각하고 초벌구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맛을 내는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몸에 걸치는 건 프런이야. 그 다음에 너의 모자를 쓰거라, 너의 장갑을 끼거라, 너의 신발을 신거라. 그렇게 되겠죠. 너의 모자를 신어라. 그러면 애가 막 영어로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틀린 부분 고쳐주면 되고요. 대신 이제 몸에 걸치는 건 다 프런이야. 그러면 뭐 양발을 신어, 신발을 신어, 장갑을 껴 이런 말이 우리말이 바뀌더라도 우리 아이 머릿속에는 몸에 걸치는 건 다 프런이라고 했지. 그러면 상관하지 말고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상관하지 말고 나는 그냥 프런이야. 이렇게 뭐 잡히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여러 가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거 다 지도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돼요. 저는 이걸 잡았습니다. on이라는 전치사죠.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on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under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딱 잡고 요것만 오늘은 이것만 끝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는 한 명만 죽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매일 우리 애들 보는데 매일 하나씩 알만 가르치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의자 위에 있단다 라고만 하면 그것이 주어가 it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지 아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은 의자 위에 있단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말이 나오면 그것은 의자 위에 없단다. 그것이 의자 위에 있니? 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대답하는지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on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under. 여기도 teaching이 좀 들어야 되겠죠. 자, on 붙어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 under 밑에 있는 거, 그래, 그 정도로만 설명하면 됩니다. 원래 on이라는 전치사는 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접촉해 있다, 붙어 있다는 의미인데 그것까지는 지금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책상 위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의자 위에, 책상 위에, 그 정도만 가면 되죠. 그 다음에 under 나왔으니까 그것은 탁자 밑에 있어, 그것은 탁자 밑에 있지 않아, 그것이 탁자 밑에 있니? 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욕심을 좀 더 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 where. 만약에 where이라는 의문사까지 수업이 됐다면, 티칭이 됐다면 이제 가보는 거죠. 너의 모자는 어디 있니? 네. 엄마의 모자는 어디 있니? 그녀의 모자는 어디 있니? 이렇게 가도 되고요. 저는 욕심을 좀 내면 단수 복수 개념을 여기서 한 번 더 잡아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너의 모자는 어디 있니? 라고 하면 Where is your hat?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신발은 어디 있니? 라고 했는데 만약에 Where is your shoes?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야, is는 단수고 are은 복수잖아.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또 틀려. 이렇게 하면 영어 싫어집니다. 너무 싫어요. 엄마도 싫어져요. 이렇게 나를 꾸지람하는. 근데 저는 이렇게 써봐요. 그래? 너 신발 한 짝만 신고 다녀? 너 양말 한 짝만 신고 다녀? 한번 보여줘봐. 양말 너 두 짝인데? 그러면 애가 어리둥절해요. 아니 네가 where is라고 해서 난 너 신발 한 짝만 신고 다닌 줄 알았지. 근데 보면 아니야, 양말 신발 두 짝 다 있어요. 양말 두 짝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알았어. 그러면 네가 where are로 하든가 where is로 하길래 그런 줄 알았지 뭐. 그러면 where is와 where are의 차이를 아이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is는 단수니까 한 개니까 is를 써야 되고 복수니까 are 써야 되고 신발을 두 짝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영어를 할 때는 가능하면 TPR이라고 그러죠. Total Physical Response, 전신 반응 교수법이라고 그러는데 몸으로 느낄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떤 차이를, 말의 차이나 단어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수 복수 개념 가르칠 때는 아이들하고 장난을 잘 쳐요. 나 양말 한 짝밖에 없어. 이런 거 장난 잘 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이가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로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틀렸을 때 where is your shoes라고 했을 때 자기가 틀린 걸 스스로 찾아서 고치게 돼요. 그 장면을 딱 느낄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자기 스스로, 아이 스스로 말을 하면서 스스로 틀린 걸 인지를 하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단계를 보면 정말 그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네. 이렇게 티칭 포인트를 잡아서 가르쳐주는 거. 이게 제가 수업을 하는 방법이고요. 지문 정말 많잖아요. 교과서도 되고 시중 교재도 되고 아이한테 적당한 수준의 대화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대화체 지문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합니다. 자, 교과서로 초등학생 영어 가르치기는 제가 이렇게 하고요. 엄마는 한국말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영어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죠. 공부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어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교수법은 이제 자동화라는 교수법을 쓰는 거고, 학습 목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영어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있으면 글로 쓸 수 있어야 된다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건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 수준의 영어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가 바뀌었죠.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 수준의 영어를 가르친다. 학습 목표가 바뀌었죠. 학습 목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법도 바뀌어야 되겠죠. 요 다음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댓글 달린 거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후다닥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